MBC PD수첩이 또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했는데 주요 내용 요약해서 보고드립니다. MBC PD수첩은 사고 당시 해병대 대원들의 증언 자료를 종합 분석해 사고 당일 그날의 진실과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언론 최초로 임 전 사단장과 고 최상병 사고의 생존 장병 2인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작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결재한 후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꿔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내리기 직전 공이 다시 800의 일반 전화 한 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의 확인 결과 전화번호의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로 나와 충격을 더했습니다. 과연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길래 이 전 장관이 돌연 변심했을까? PD수첩은 피의자 신분으로 호주 대사가 된 이 전 장관 외압 의혹의 고리를 추적해봤습니다. 그리고 임성근까지 취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저는 솔직히 임성근도 나중에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다른 건 몰라도 심지어 김건희 특검도 포기할 수 있어. 근데 최상병 특검 포기 못합니다. 왜냐면 저거는 자기 목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오늘 처음 던진 얘기가 뭡니까? 이거는 탄핵감의 문제로 연결된다. 그랬었어요. 박정훈 재판을 물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실탄 장전용입니다. 저건 돌아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탄핵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제 특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건희 특검은 해서 재판 결과 하루 만에 나온다 하더라도 김건희만 날아가면 대통령 그렇죠. 상관없어.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근데 최상병은 최종에서 뒤집은 자가 누구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뒤집은 자가 결국 우리 다 대통령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7월 31일에 이종섭한테 전화한 022로 시작하는 그 대통령실 그 전화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만 나오면 끝이 아주 심플한 게임이에요. 네. 윤석열은 어떻게든 최상병 특검만은 막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막습니다. 네, 이렇게 빼박인 상황인데도 저는 뭔가 불안합니다. 두창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자신감이 있나 봅니다. 솔직히 유시민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또 생각이 납니다. 역사상 가장 압승을 했지만 기쁘지 않은 이유가 이거였죠. 윤두창 대드덕은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정치 문법으로 보면 레임덕이 맞지만 윤두창의 권력은 국진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중동과 검찰에서 나오는 거라 기존 이명박근혜의 집권 시기와 양상이 다릅니다. 그의 권력은 검찰권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1%가 나와도 할 일을 하겠다는 저 자신감이 검찰 사법부가 흔들리지 않으면 권력 누수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의 경우 20%대 나온 거는 그냥 이찌기들이 응답을 안 한 겁니다. 이들이 다시 응답하기 시작하고 댓글부대 동원되면 보수 과표집으로 35%로 금방 복귀될 겁니다. 벌써 그 흐름이 보이고 있죠. 민주당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6개월 안으로 윤석열을 탄핵 직전에 국면까지 끌고 가지 못한다면 3년의 임기를 채울 것이고 저들은 반드시 그 3년 안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지층의 사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국회의장 선거에서 제발 현명한 선택을 당선자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추미애 장군이 국회의장으로 입성해 윤석열을 제대로 날려버리는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원활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